제가 느꼈을 때는 아스날도 내려앉은 수비에 대해서 패턴이 다양한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다양한 패턴으로 완전히 골까지 이어지느냐?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죠. 그래서 이 세트피스로 어쨌든 간 득점하고 점수차를 벌리면서 그걸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요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그런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경기 운영을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고 그거 왜 안 나왔냐? 오늘은 아스날이 실점을 했기 때문이. 그러니까 이게 또 비슷한 얘기 반복하게 되면 수비맨디 실수가 너무 결정적이어서 단순히 그 한 골을 먹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맨유는 골 넣어버리니까 오케이 우리 안 튀어나가도 되네 좀 천천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아스날은 뭐 어찌됐든 승리에 대한 압박감이 맨유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점 상황에도 아스날은 올려서 공격할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운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편해져요? 누가 더 쉬워져요? 맨유겠죠?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요소를, 운영의 주도권을 맨유한테 넘기고 게임을 했다는 게 치명적이고 그 넘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본인들의 실수로 일어났다는 거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최근 경기에서 노팅엄전, 리버풀전 둘 다 득점하지 못했는데 그 경기들은 어쨌든 수비도 됐으니까 무승부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고 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득점하는 게 이게 정말 우승을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과제인 것 같습니다. 리버풀도 이번 시즌에 그거 못해서 고전 많이 하고 있고 아스날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고전하는 흐름이고 뭐 사실 수비맨디 그 패스 미스는 온전히 수비맨디만의 실수라고는 저는 안 보이긴 해요. 살리바도 패스 줄 때 너무 통통 튀게 줬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이제 수비맨디한테 올 때 공이 살짝 빨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원래 수비맨디라면 잡고 그 다음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브루노가 너무 빠르게 접근한다고 느꼈나?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패스를 했는데 아예 라야 쪽으로 준 것도 아니었고 뭐 살리바는 패스 주고 지나갔는데 어떤 걸 본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살리바의 패스가 깔려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좀 지친 것도 있지 않았을까, 피로 누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게 아르테타가 뇌르고르를 안 믿는 건지 아니면 뇌르고르가 수준 미달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수비맨디의 명확한 서브 없이 지금 4개 대회를 시즌 중반까지 치른 거 요런 부분들도 야금야금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아스날의 공격 문제도 있잖아요. 어쨌든가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. 저는 아스날 톱 난이도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뭐 제가 요케레스나 제주스를 커버친다기보다는 되게 어려운 자리긴 한 것 같아요. 뭐 요케레스, 제주스, 하베르츠 이렇게 봤던 입장에서 떠올려 봤을 때는 하베르츠가 하는 거가 아쉬움이 있어서 결국에 새로운 톱을 찾았고 그게 이제 요케레스였잖아요. 근데 돌아보니까 그냥 하베르츠가 제일 그게 잘했던 게 아니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아스날 만나면 상대가 내려앉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. 그거는 상대팀이 의도한 것도 있겠지만 아스날 본인들의 어떤 플랜 A가 하프라인 예쁘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좀 주도적인 플레이를 원하는 거잖아요. 그럼 사실 톱은 센터백한테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. 거기서 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. 그러니까 공을 애초에 만지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? 예를 들어 공이 많이 갔는데 거기서 못한다. 이거는 우리가 쟤는 별로다. 쟤는 톱으로 쓰기에는 어렵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아스날은 냉정하게 스트라이커가 공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. 이제 거기에 더불어 사실 요케레스가 엄청 영리하게 축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. 두뇌로 축구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신체 능력, 힘, 폭발력 뭐 이런 것들로 축구를 하는 스타일인데 애초에 공간이 없어버리면 그런 폭발력을 쓰는 상황이 많이 안 나오기도 하죠. 제주스는 기술력과 어떤 터치 이런 부분들은 있으나 사실 뭐 부상이 계속 발생하고
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시즌 완전 믿고 가긴 또 어렵고. 그러니까 하베르츠가 골을 안 넣어도 기여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. 특히나 저는 23-24 후반기 그때 아스날 축구 보면서 하베르츠가 이선을 되게 잘 살려준다. 이 미끼 움직임을 되게 잘한다.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공격수의 득점이 부족한 것이 꼭 공격수의 클래스 때문만인가?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애초에 너무 공격수한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느낌도 듭니다. 어쨌든 이 공격수가 득점을 많이 못한다는 부분, 이 부분은 우승팀한테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.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요케레스는 역습도 월등히 잘한다? 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예. 지금 뭐 요케레스를 까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좀 애매하다는 거죠. 요케레스가 본인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팰리스하고 첼시 경기에서 이스테방이 전반전에 넣은 골이 있거든요. 그런 골은 요케레스가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노팅엄전에 요케레스가 무릴루랑 같이 1대1로 해가지고 쭉 가다가 놓친 장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케레스가 지공 상황에서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줘야 되는데 사실 본인의 장점이었던 그런 카운터 상황에서도 스포르팅 때만큼은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공 상황에서는 아스날 톱 자리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또 요케레스 본인도 엄청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스날 오른쪽 공격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잖아요. 이 부분도 사실 그 트라이앵글의 주축인 선수들이 그 2-3-2-4 좋았을 때의 그런 느낌이 좀 안 들긴 해요. 웨데고르 사카가 그때는 뭐 리그 최고의 오른쪽 듀오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 오른쪽에서 완전히 뭐 찍어 누른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기도 하고 그걸 또 살려주는 게 사실 화이트였는데 이 팀버라는 선수가 또 너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팀버랑 같이 섞어서 쓰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공격적인 장점보다는 뭐 수비적인 밸런스까지 같이 챙기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모든 어떤 선수 조합이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또 공격적인 상황에서는 사카, 웨데고르, 화이트 이 트라이앵글의 부활이 좀 그리울 때가 있다. 그리고 이제 사카가 원래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사카는 스피드 드리블러 아니라고 생각해요. 심리전을 이용하는 드리블러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카가 좋은 게 뭐냐면 터치마다 계속해서 심리전을 걸어요. 엄청 빠른 느낌으로 드리블 치는 게 아니잖아요. 계속 수싸움을 거는 거죠. 안으로 갈까? 바깥으로 갈까? 들어갈까? 돌까? 지킬까? 뭐 이런 것들. 근데 요새는 사카의 그런 수싸움이 잘 안 통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리고 2대1 패스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웨데고르가 안 올라와 주다 보니까 조금 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팀버도 지칠 만큼 지쳤죠. 그러니까 팀버가 좋을 때는 막 예를 들어 리그 초반 리즈전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도 할 줄 아는 선수고 오버래핑 쭉쭉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. 근데 팀버는 진짜 쉴 틈이 한 번도 없었죠. 팀버 좀 쉬려고 하면 로테 좀 돌려주려고 하면 센터백이 이번엔 부상이래. 그래서 센터백으로 팀버를 또 기용하는 기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포화되는 선수들이 있다. 그 다음에 에제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. 나와서 기술적으로 찍어 누르는 건 아니죠. 에제가. 그러니까 잘할 때는 북런던 더비 때는 에제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웨데고르가 돌아오고 뭐 하면서 명확하게 에제를 많이 썼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뭐 경기 감각이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에제가 사실 웨데고르보다 수비를 잘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웨데고르가 엄청 마라토너처럼 뛰면서 수비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주장이다 보니까 일단 필드에 넣고 그러면 에제와 웨데고르를 동시에 쓰는 거는 좀 밸런스상 문제로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에제가 뛸 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에제는 근데 원래 윙어로 생각하고 데려온 게 아닌가? 라는 느낌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에제가 물론 멀티 포지션 가능하죠.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 윙어
뭐 이렇게. 근데 저는 에제 왼쪽 윙어로 뛸 때 나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플레이메이킹 된다는 게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. 근데 에제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쓰는데 에제가 거기서 기술로 찍어 누르는 게 잘 안 되고 또 그만큼의 수비적인 기여가 맞냐? 또 그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섞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새 트로사르가 잘해서 아마 트로사르를 계속 기용하려다 보니까 에제를 왼쪽 윙어에 기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 스쿼드 멤버라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 주고 데려온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윙어 기용도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너무 공미 자리에 고정하는 것보다는. 그리고 칼라피오리 없는 거 저는 많이 크다고 봅니다. 칼라피오리가 뭐 어떻게 보면 공격 전술에서 우측 의존도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나 저는 에제 같은 선수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. 뭐 에제, 칼라피오리 하면 칼라피오리가 직선적으로 접근해줄 수도 있고 왼쪽 공격 미드필더 자리까지 올라올 때도 있고 인버티드 풀백처럼 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자리에서 그 포지션 이해도와 아르테타 전술에 대한 수행도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왼쪽에 무게중심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왼쪽은 어떻게 보면 트로사르 독박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인카피에는 저는 에너지 좋고 파이팅 좋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엄청 세밀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. 당장 맨유전에서 한 58분 정도만 뛰긴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볼 처리하는 게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? 뭐 헤더로 걷어낼 때라든지 공을 걷어낼 때에 약간은 실수성 플레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팀한테 차낼 수 있는 거를 제대로 못 차내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비 잘하는 선수들은 그런 거 깔끔하게 만들거든요.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성이 엄청나게 좋냐 요것도 사실 칼라피오리한테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인카피에를 어느 정도 서브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. 근데 또 스켈리는 지난 시즌 뭐 맨시티랑 할 때 그때 느낌이 안 나고 그냥 요새는 뭐 열심히도 안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레프트백에 뭔가 계속 여러 명을 돌려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레프트백에 뭐 칼라피오리 같은 선수가 없는 거 요런 부분들도 아스날한테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. 이게 아스날이 안 좋은 타이밍에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졌어요. 3경기 연속 승리 못하는 게 뭐 리버풀, 맨유, 노팅엄 뭐 이렇게였긴 했는데 2게임 정도가 빡세긴 했는데 어쨌든 뭐 우승팀이라고 하면 빅식스 상대 게임도 잘 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승점 4점 차. 물론 시티도 울버햄튼 말고 다른 팀이랑 할 때 게임을 봐야겠습니다만 시티도 불안 요소가 없진 않습니다만 숫자적으로 다시 또 압박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게 됐다. 아스날 다음 일정은 이제 챔스, 카이라트, 그 다음에 리즈전, 그 다음에 리그컵 첼시전, 그 다음에 썬덜랜드 브렌트포드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일정은 그래도 좀 수월해지는 게 있어요. 일단 리그컵도 따지자면 이겨놨기 때문에 뭐 홈에서 하는 경기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고 리즈 원정이 좀 빡세긴 하거든요. 리즈가 강팀 상대로 은근 물을 잘 캐요. 그래서 이 리즈 원정에서 이기면 그래도 분위기 좀 가져가면서 썬덜랜드 브렌트포드 토트넘까지 해볼 만하다. 근데 리즈 원정에서 만약에 묵해? 그러면 뭐 4경기 연속 승리 못해? 이거는 분위기 많이 심각해질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시티는 사실 바로 등장하는 일정들이 살짝 빡세긴 해요. 갈라타사라이랑 챔스가 있는데 시티는 어쨌든 간 플레이오프 안 가려면 갈라타사라이전 집중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주전을 갈라타사라이전에 바로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리그에서 바로 토트넘이랑 만나가지고 요즘 토트넘은 뭐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시티가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시티가 토트넘을 은근 어려워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이랑 리그컵 이거는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겨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합니다만 바로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가 있어요. 안필드에서. 그래서 시티도 바로 앞에 펼쳐지는 게 되게 빡빡하다. 긴장감 있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아스날이 당장 펼쳐지는 리즈전부터
승점을 또 쌓아놓고 시티가 여기서 또 헷가닥하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스날은 멘탈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.